5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18,49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221명, 완치 4,467명으로 집계되어 6.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자카르타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6월 4일까지 2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초기에는 확산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라마단 기간이 되면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대규모 사회적 제한 완화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도 아직은 미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규모 사회적 제한 완화 내용은 향후 결정될 계획이나 완화 시나리오일 뿐이고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르바란 귀향 금지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운동은 인도네시아 마음대로 해라라는 내용을 SNS에 공유하면서 1차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2차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는 일부 시민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 부양책으로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 세입이 감소해 올해 30년 만에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으로 정부 예산 20조 루피아가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 발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과 대비했을 때 90%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스마트폰 출하량도 작년과 대비했을 때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시장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7월부터 외국 디지털 상품에 대한 1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세금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함과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명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해당 세금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의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 없이 큰 수익을 내는데도 법인세를 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세 도입 연기를 주장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사람이 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으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올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국제적 디지털세 부과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대학병원이 해외 의료 IT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주요 병원과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ICT 기반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격협진은 현지 병원에서 이루어진 혈액 소변 검사, 혈압, 혈당, 영상자료 등 기초검사 결과 데이터를 우리나라 의료진이 원격으로 확인해 병명 진단이나 치료 방향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용 헬스키트와 협진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현지화, 차세대 원격 영상 판독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영상 진단 플랫폼 디파이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호섭 부산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부원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료 정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의료 IT 기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남방 국가 등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안에 구미사업장 TV 생산 라인 6개 중 2개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여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시장의 TV 생산 거점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인도네시아 공장은 TV, 모니터 등을 생산 중이며
이번 결정을 위해 조립, 품질 검사, 포장 등 전 공정의 자동화 설비를 확충해 생산 능력을 50%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LG전자가 글로벌 TV 생산의 권역별 생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유럽은 폴란드, 북미는 멕시코에 위치한 생산 공장이 각각의 시장에 TV를 전담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LG전자는 권역별 생산 기지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TV 생산지를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TV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생산지 효율화를 통해 가격 경쟁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시아 태평양 권역 본부를 기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강현 현대차 인도네시아 부사장은 완성차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인도네시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아시아 태평양 권역 본부를 이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아시아 태평양 권역 본부는 지난 2017년 설립됐지만 생산 공장 부재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설립으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완전한 형태의 권역 본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권역 본부의 인도네시아 이전으로 아세안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라며 1조 8,200억 원을 투자해 델타마스 공단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 11월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중국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조코위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미국 제약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현지에 4,00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 회장은 중부 자바에 있는 국영산업단지 이자야 쿠스마에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 제약회사가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전 프로젝트가 아직 지역 공간 계획 단계에 있으며 건설 시작될 때까지 6에서 12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투자조정부 장관도 이번 프로젝트가 여전히 대부분의 제약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전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데뷔한 우리나라 신인 걸그룹 시크릿 넘버의 인도네시아 멤버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넘버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멤버로 구성된 글로벌 5인조 걸그룹입니다. 이중 기타라는 멤버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인으로는 최초로 K-팝 걸그룹으로 데뷔한 것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걸그룹 멤버다 보니 현지에서는 유력 매체에서도 다룰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아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